Ignition. Liftoff. Liftoff. You want a piece of me, boy? 여러분의 꿈을 실현시켜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마이 버킷리스트. 네, 조금 전 스포츠 소식에서요. 시카고 컵스 얘기할 때 이 백투더퓨처라는 영화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자, 이 영화에서는요. 이 주인공이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날아다니는 장면들도 나옵니다. 그야말로 이 날아라 슈퍼보드 이런 건데요. 그 영화를 이제 젊을 때 보고 자란 저는 이 스케이트보드를 한번 잘 타보는 게 로망이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가 꽤 오래전 영화지만 아직도 스케이트보드는 젊은이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마이 버킷리스트 시간에 이 스케이트보드 타는 언니 정아름 씨를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아름입니다. 네, 이 보드의 가장 큰 매력 뭡니까? 성취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제 다른 운동보다 성취감을 가장 많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성취감. 한 기술씩 연습하면서 하나씩 터득해가는 성취감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요, 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보드샵도 직접 운영하신다면서요. 네네. 그럼 이 보드가 좋아서 보드샵을 하게 되신 거예요? 아니면 보드샵을 하다 보니까 보드를 좋아하게 되신 거예요? 처음엔 저도 취미로 보드를 타기 시작했거든요. 네. 계속적으로 취미를 갖다 보니까 조금 더 전문적으로도 알고 싶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문적으로 접근하다가 보니까 보드샵도 같이 운영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지금 네. 보니까 이 멋진 언니라는 이름의 스케이트보드 네. 크루의 멤버라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게 멋진 언니면 이 여성들이 네. 주축이 된 스케이트보드 팀인가요? 우선은 이제 멋진 언니라고 하는 크루가 이제 홍대랑 신촌에 있는 여자들이 주축으로 된 크루거든요. 네. 우선은 여자만 있는 건 아닌데 다른 쪽이나 뭐 비해서 이제 여성 크루원의 비율이 좀 높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여성들이 좀 많이 타고 있죠. 아, 여성이 주축이 된 스케이트보드 팀. 그런데 네. 이제 남성 회원도 받기는 하시는. 봤죠. 네. 남성들이 막 뒤치다꺼리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살짝 그런 것도 있는데요. 네. 이제 와서 보드를 굉장히 열심히 타게 된다는 후문이 있어요. 남자들. 네. 자, 저도 한 이게 30년째 스케이트보드를 보면서 잘하고 네. 지금 나이 들어가고 있는데 보드가 볼수록 이게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럼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네. 배우는 게 좋습니까? 보통 이제 이런 걸 처음 시작할 때는요. 이제 동영상이나 뭐 블로그 찾아보면서 기초 자료에 대한 자료를 많이 찾아보는데 네. 스케이트보드 같은 경우는 직접 몸으로 움직여야지 실력이 늘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에 잘 보시면은 동호회나 이제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쪽으로 나가서 배우면은 잘 알려줄 거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으시면은 스케이트보드를 전문으로 강습해 주는 곳이 많으니까 네. 그쪽으로 좀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출발점 말씀 주셨네요. 동영상을 백날 봐도 몸을 써야 익힐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원래 그럼요. 타던 분에게 배우는 게 제일 좋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노하우가 보드가 있으니까. 네. 좀 위험해 보이는데 위험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스케이트보드 같은 경우도 이제 다른 스포츠랑 마찬가지로 위험 요소를 안고 있거든요. 네. 근데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이제 본인의 기량보다 과하게 플레이를 한다거나 뭐 안전 수칙에 어긋나게 되면은 모든 스포츠가 이제 부상의 위험이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기본만 지켜주고 이제 그런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준비 운동으로 몸을 풀어주고 헬멧이랑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탄다면은 크게 위험하진 않습니다. 네.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크게 위험하진 않다. 네. 대신 기본과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그렇죠. 보호 장구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게 좀 사람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요. 그럼 얼마나 좀 연습을 해야 어느 기간 정도가 네. 지나면 나 보드 좀 타는 사람이야 이렇게 좀 자랑할 수 있을까요? 이 기준이 있다기보다는요. 네. 우선은 개인이 가진 연습량이나 선천적인 운동신경에 따라서 이게 좌우가 많이 되거든요. 네. 실력이. 그래서 뭐 나 좀 보드 타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준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 기준은 없다. 네. 사람마다 다르다. 예, 열심히 연습하면은 단시간 내에 굉장히 빨리 성장하기도 하고
이제 연습 안 하고 뭐 좀 루즈하게 탄다면은 뭐 몇 년을 해도 거의 제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선천적인 이제 운동신경 차이, 그 다음에는 이제 연습량. 연습이죠. 예, 그걸 것 같습니다. 근데 보드가요, 종류가 네네. 굉장히 다양해요. 이 볼이 네. 좀 좁은 것도 있고요. 날렵한 거. 또 좀 네. 평평하고 넓은 것도 있고. 이게 좀 어떤 기준으로 구매하는 게 좋습니까? 우선은 본인이 타고난 라이딩 스타일에 맞춰서 구매를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네. 네, 스케이트보드 라이딩 스타일을 좀 크게 나누자 보면은 네. 이제 파크 플레이, 뭐 크루징, 프리라이딩, 다운힐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이제 기물을 뛰어넘거나 뭐 파크 플레이를 하는 거를 원한다면은 이제 양쪽이 올라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스케이트보드 있죠. 네. 네. 그거를 타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자전거 타듯이 라이딩 위주로 크루징만 하고 싶으시면은 라이딩감이 부드러운 크루저 보드나 롱보드를 추천을 드리고요. 네. 이제 요즘은 SNS에서 좀 인기가 많은 이제 라이딩인데 댄싱이라고 해서 네. 보드 위에서 이제 스텝을 옮기면서 하는 트릭이 있거든요. 네. 그런 트릭 같은 경우는 40인치 이상 좀 긴 스케이트보드를 타거든요. 40인치 이상 긴 롱보드를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제 내리막을 좀 속도감 있게 내려오는 다운힐을 하시려면은 네. 조금 35인치에서 40인치 사이에 좀 하드한 롱보드를 추천을 네. 많이 드려요. 저희가 네. 뭐 영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양한 테크닉에 따라서 네. 약간씩 달라지는군요. 자, 요거 네. 아주 좀 제가 속물적인 질문 드릴게요. 가격 한 얼마나 합니까? 가격이요? 네. 가격도 스케이트보드는 세팅을 하는 거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거든요. 네. 판이랑 트럭이라는 부분이랑 바퀴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네. 이제 우선은 이제 라이딩 스타일로 나눠보면은 크루저 보드 같은 경우는 20만 원대, 뭐 스케이트보드 같은 경우도 20만 원대, 네. 롱보드 같은 경우는 가격이 조금 높아요. 한 40만 원대, 30만 원대, 뭐 50만 원대까지 이렇게 좀 다양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렇군요. 자, 보드를 타고 싶지만 망설이는 분들 위해서 네. 아주 한 말씀 짧게 주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거니까 하고 싶을 때 한번 시작하는 게 가장 네. 좋은 것 같아요. 자, 늦었다고 생각하면 늦습니다. 네. 그러면 마음 있을 때 빨리 입문해라. 네, 그리고 힘들다면은 멋진 언니 크루에서 시작을 하는 것도 좋고요. 네. 저희가 11월 7일에 위스케이 페스티벌이라고 스케이트보드 네. 페스티벌을 준비를 하거든요. 네. 그쪽 행사에서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보드 타는 멋진 언니 정아름 씨였습니다.